할머니, 우리 집에 언제 가요? 8살 민준이의 목소리가 해바라기 요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파란색 가방을 맨 아이가 복도를 달려가다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지금 저는 해바라기 요양원 3층 복도 끝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쓸쓸해 보이던 그날 오후였어요. 어머, 너는 누구니? 할머니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 보는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니 어리둥절했거든요. 어,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는데. 민준이라는 아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로봇 모양 가방이 복도 조명에 반짝이며 흔들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아, 거기서 뭐해? 복도 끝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딘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면 누구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가까이 와서 얼굴을 보니 더욱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형이며 눈매가 어딘지 친숙했어요. 괜찮아요. 아이가 그럴 수 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이정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반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생각이 날 것 같았지만 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정희예요. 반가워요. 민준이는 저와 정순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네요. 특히 눈이랑 코 모양이요. 아이의 말에 저희는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확실히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생활에 지친 모습이었고 저는 비교적 단정한 모습이라 처음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려니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순이 민준이와 함께 사라진 후에도 계속 그 사람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이랑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도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정혜 씨, 오늘 새로 온 요양보호사분 봤어요? 옆자리 김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네, 봤어요. 그분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이정 뭐라고 했는데. 이정순이라고 했어요. 아, 맞다. 정순.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정혜 씨랑 이름도 비슷하고 얼굴도 어딘지 닮았어요. 김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름까지 비슷하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정순이라는 사람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굴 생김새며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어딘지 낯익었어요. 특히 민준이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린 시절이 나왔어요. 고아원에서 누군가와 함께 놀던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깨고 나니 꿈의 내용이 흐릿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복도로 나왔어요. 혹시 정순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오전 9시쯤
정순이, 민준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정순이 저에게 인사했어요. 낮에 보니 어제보다 더욱 낯익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도 안녕? 민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얼굴형, 눈썹 모양,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게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버릇이 눈에 띄었어요. 어디서 봤을까?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정순과 관련된 기억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순이 민준이와 함께 벤치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휠체어를 굴려갔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어르신. 정순이 자리를 넓혀 주었어요. 가까이 앉으니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코끝에 작은 점이 하나 있고 귀 모양이며 손가락 길이까지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볼수록 낯익었거든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이에요. 어르신은요? 저도 안동이에요. 그 순간 정순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딘지? 아니,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네요. 아니에요. 안동시 용상동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용상동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순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내일은 꼭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이 느낌이 뭔지 알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어제 만난 이정순이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이정순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업무 브리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순의 어깨가 조금 구부정했어요.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사람의 자세였죠. 하지만 민준이를 바라볼 때만큼은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저는 왜 요양원에 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 사정은 복잡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달랐거든요. 저는 젊은 시절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저 역시 그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제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들들이 경영을 맡으면서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큰아들 정민이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작은아들 정호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딸 수영이는 그나마 자주 왔지만 저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집은 넓었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20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나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잠에서 깼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 같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정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은 어떠세요? 좋은 곳으로 알아봤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계시면 외로우시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요양원이라니 제가 거기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또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혼자일 때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바라기 요양원에 오게 된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평생 넓은 집에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고 살다가 좁은 방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는 것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외로움이 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순을 만나고 나서는 또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뭔가 그리웠던 것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정순이 어르신들 식사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순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성실하고 꼼꼼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준이는 구석진 테이블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준아, 혼자 먹기 심심하지? 제가 민준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네, 조금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일하시는 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아이의 씩씩한 대답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혹시 학교는 안 가도 되니?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일하시는 날에는 여기 와야 해요. 왜? 엄마 아빠가 지방에 일하러 가셔서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세요. 그런데 할머니도 일하셔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와요. 민준이의 설명을 들으니 정순의 사정이 조금 이해됐어요. 손자를 돌보면서 동시에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인 거였어요. 그때 정순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민준아, 밥 잘 먹고 있니? 네, 할머니, 이 할머니가 말 걸어주셔서 재밌어요. 정순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혼자 있어서 심심할 텐데. 괜찮아요. 저도 대화 상대가 있으니 좋아요. 그때 저는 정순의 손을 자세히 봤어요. 거칠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일을 해온 흔적이 역력했어요. 반면 제 손은 부드러웠어요. 평생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같은 나이, 비슷한 얼굴이지만 살아온 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오후 시간, 저는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정순이 청소를 마치고 민준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여기서 일하세요? 민준이가 물어봤어요. 글쎄, 민준이가 좀 더 클 때까지는 해야겠다. 정순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저는 멀찍이 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정순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조금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순을 보면 볼수록 더욱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웃을 때의 표정이 어딘지 그리웠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 있을 텐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룸메이트인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새로운 요양보호사 참 친절하더라. 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너랑 참 닮았어. 처음에 봤을 때 자매인 줄 알았다니까. 보면 볼수록 닮은 것 같아. 김할머니 말씀에 제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그런가요?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키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얼굴이 닮았어. 혹시 친척 아닌가? 친척이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순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내일은 꼭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 이 이상한 느낌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새벽 5시, 저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정순이 올까요? 민준이와 함께 나타날까요? 제 마음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요양원은 주말이면 평소보다 조용해져요.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날이라 복도의 웃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곤 하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고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빨리빨리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이 일요일에도 나왔나 보네요. 저는 급하게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갔어요. 정순과 민준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떡해. 저는 놀라기도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순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민준이가 요양원에 오고 싶다고 해서요. 정말요? 민준아, 왜 여기 오고 싶었어? 어제 할머니랑 이야기 못해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고 싶고요. 민준이의 순수한 대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우리 정원에서 이야기할까? 좋아요. 우리는 함께 1층 정원으로 내려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고 단풍잎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으니 정순과 더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어제보다도 더욱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릴 때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어르신도 안동 출신이시라니 반가워요.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지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정순이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동에 있는 푸른솔 고아원이었어요. 기억나는 건 거의 없지만요. 푸른솔 고아원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있던 곳과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네. 어르신도 혹시 아세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 순간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언제쯤이었나요? 50년 전이요. 5살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 저도 그 시기에 있었어요. 저는 18살까지 있었지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할머니들 같은 곳에서 살았었어요.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그런 것 같구나, 민준아. 정순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때 일들 말이에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잘은 기억 안 나지만 가끔 꿈에 나와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랑 함께 놀던 기억이요. 정순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그런 꿈을 꿔요. 누군가와 함께 인형 놀이를 하던 기억이요.
정말요? 네. 그런데 그 아이 얼굴은 항상 흐릿해서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조용해졌어요. 각자 어린 시절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들 정말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의 말에 우리는 다시 서로를 자세히 봤어요. 어제는 잘 몰랐는데 오늘 가까이서 보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은 언제세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49년 5월 3일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어머, 정순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도 같은 날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고아원, 같은 생년월일, 그리고 이렇게 닮은 얼굴. 이것이 우연일까요? 민준이가 우리 사이에 긴장감을 느꼈는지 조용히 있었어요. 정순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푸른솔 고아원 2층에 있던 작은 방 말이에요. 네, 기억나요. 창가에 2개의 작은 침대가 있었고 벽에는 꽃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며 꽃 이름을 외우곤 했죠. 장미, 국화, 해바라기. 우리가 동시에 말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까지의 희미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잠들던 기억들이요.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항상 함께 불렀던 기억도 났어요. 희야, 순아, 이리 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언니, 정말 언니인가요? 순아, 우리 순아 맞니?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70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였습니다. 할머니들 왜 울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할머니들이 어릴 때 함께 살았던 자매예요.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어요. 진짜요? 그럼 할머니들이 진짜 자매인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헤어지게 됐을까요? 어린 시절 기억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5살 이후 기억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그 기억만큼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는 어떻게 고아원에서 나오게 됐어요? 5살 때 입양됐어요. 서울에 사는 가정으로요. 그때 정순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저는 18살까지 고아원에 있었어요. 입양되지 못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편안하게 자랐는데 동생은 홀로 고아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다니요. 정순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요. 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정순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사셨어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이 있어도 외로우면 소용없더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난해도 민준이 같은 가족이 있으니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정말 신기해요. 7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그때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들이 만나게 해준 게 저인가요? 그런 것 같구나, 민준아.
정수는 민준이를 안아주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천사구나. 저도 민준이가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70년 만에 만난 자매가 함께 앉아 있으니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헤어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서로를 찾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요양원 카페테리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이는 옆 테이블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와 정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과거를 되짚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게 된 걸까?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정순이 찻잔을 내려놓고 깊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랬어? 네. 그때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언니는 좋은 가정에 입양됐다고 했어요.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셨죠. 정순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어요. 저는 그때가 기억나요. 어느 날 아침에 낯선 아저씨 아줌마가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정순한테 인사도 못하고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언니. 매일 밤 언니를 찾으며 울었거든요.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새 집에 가서도 계속 정순 내 생각만 했어. 우리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어린 시절의 아픔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언니, 입양 가정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 자식이 없어서 나를 친딸처럼 키워주셨거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화장품 공장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고요. 부모님 덕분에 좋은 교육도 받고 대학도 다닐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아버지 사업을 도우며 좋은 사람도 만나 결혼했고요. 정순이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럼 정순은 어떻게 지냈어? 저는 정순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저는 계속 고아원에 있었어요. 정순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떠나고 나서 더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왜? 언니만 찾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놀자고 해도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입양 기회도 몇 번 있었지만 잘 안 됐어요. 저는 언니를 기다린다고 거부하기도 했고 나이가 들수록 입양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올 때까지 언니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정순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새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낼 때 동생은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 후에는 어떻게 지냈어? 공장에서 일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22살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정순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남편이 될 사람이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저를 아껴줬거든요.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럼 지금은?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아프다가요. 정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큰아들은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빚까지 지게 되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작은아들 부부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고 그래서 제가 민준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신 거구나. 네. 민준이 양육비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정순이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들지만 민준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그때 민준이가 색칠한 그림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들, 이거 봐요. 그림에는 두 명의 할머니와 한 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셋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예쁘죠? 정말 예쁘다, 민준아.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정순이 지갑을 꺼냈는데 그 안에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사주고 싶어? 뭐 먹고 싶니, 민준아? 아니에요, 언니. 제가 괜찮아. 오랜만에 만난 조카 손자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당연하지. 저는 민준이와 함께 매점에 가서 간식을 사왔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빵과 우유, 과자를 골랐어요. 와, 고마워요. 할머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빵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게는 손자가 없었거든요. 아들 둘 다 결혼을 늦게 했고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인데 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왜 요양원에 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니죠? 정순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외로워서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못 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울해지더라. 혼자 있는 텅 빈 집이 어찌나 외롭던지 사는 게 즐겁지가 않더라고.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혼자 있으면 소용없더라.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응.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조금 나아졌어. 같은 방 쓰는 할머니랑도 말도 잘하고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 그런데 정순을 너를 만나고 나니 정말 다른 것 같아. 어떻게요?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아. 평생 찾고 있던 뭔가를 찾은 기분이야. 정순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언니를 만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때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 것 같구나, 민준아. 정순이 민준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두 명이에요. 그렇지. 정희 할머니도 민준이 할머니야. 정말요? 와, 민준이가 기뻐하며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정희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민준이 사랑해.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언니,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고 언니는 여기 입소해 계시고 계속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아쉬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70년 만에 만난 자매인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정순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정말요? 내가 요양원에서 나가면 어때? 우리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순이 깜짝 놀랐어요. 언니, 그런데 어디서요? 너랑 나랑 민준이랑 같이 살 집을 구하지 뭐. 나한테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민준이 양육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언니, 정순아, 우리 70년을 헤어져 살았잖아.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함께 살고 싶어.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그때 민준이가 박수를 쳤어요. 와,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살아요. 그렇게 하자,
민준아.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7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요양원 퇴소 절차며 집 구하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까지 해결해야 일들이 많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겠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 정순과 나눈 대화가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정말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한 게 맞을까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어요. 아침 식사 후 복도로 나가니 정순이 벌써 와 있었어요. 민준이는 오늘 학교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잘 주무셨어요? 정순이 저를 보고 살짝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걱정스러운 표정도 보였어요. 정순아, 혹시 어젯밤에 잠 못 잤니? 네, 조금이요. 언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밤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정순의 표정을 보고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요. 왜? 언니는 지금까지 편안한 생활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살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정순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순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민준이도 있고 제가 일도 해야 하고 언니한테는 시끄럽고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순이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계층 차이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거였어요. 정순아, 내 말 잘 들어봐. 저는 휠체어를 정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나는 지금까지 넓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돈이 많아서 뭐든 살 수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 언니, 그런데 너랑 민준이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난 지금 너랑 민준이랑 같이 산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워.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언니,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뭔데?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면 당장 수입이 끊겨요. 민준이 학용품이며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아니에요, 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언니 돈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남에게 의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함께 살면서 정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야. 무슨 일요? 반찬 가게는 어때? 정순, 너 요리 잘하잖아. 어떻게 하세요? 어제 민준이가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만든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정순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냥 집에서 해먹던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 나는 돈을 대고 너는 요리를 하고. 어때?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 그런데 언니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사실 저는 아직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스러웠거든요. 오늘 정우한테 연락해 볼게. 오후에 저는 작은 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엄마야.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요양원 생활은 어떠세요? 응, 좋아. 그런데 정우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가려고 해. 정우의 목소리가 놀란 듯 높아졌어요.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문제는 없어. 그런데 특별한 사람을 만났거든. 특별한 사람이요? 내 동생이야. 70년 전에 헤어진 내 동생을 찾았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이라니? 저는 차근차근 정순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70년 만에 재회했다는 것까지요.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래, 정말이야. DNA 검사도 해볼 생각이야. 어머니, 그런데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니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해, 정우야. 엄마가 느끼는 거니까. 하지만 어머니, 정우야, 엄마 말 들어봐. 저는 조금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지? 그런데 순자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다른 것 같아.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긴 해요. 뭐가 조심스러워? 혹시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해서요. 정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순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거든요. 사기라니. 엄마가 그 정도로 판단력이 없는 줄 알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저는 정우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생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니까요. 정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순자를 한번 만나봐. 내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 그게 좋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네, 토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좋아. 그럼 토요일에 여기로 와.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걱정됐어요. 정우가 정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날 저녁 정순에게 정우 이야기했어요. 정순아, 토요일에 우리 아들이 온다고 했어. 정말요? 저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응. 너무 긴장하지 마. 좋은 아이야.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언니, 제가 변변찮은 모습이라 아드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며칠 후 토요일이 됐어요. 오후 2시쯤 정우가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정순과 민준이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우가 저에게 인사한 후 정순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정우라고 합니다. 정순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순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어요. 정우가 정순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정말 저희 어머니와 닮으셨네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게 말이야. 신기하지? 민준이가 정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 너는 누구니? 저는 민준이에요. 이정순 할머니 손자예요. 아, 그렇구나. 정우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는 요양원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특히 민준이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어요. 어머니, 정말 동생분이 확실하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확실해. DNA 검사 결과도 나왔거든. 사실 저희는 며칠 전에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99.9% 일치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이제 의심하지 마. 정우가 정순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이모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정순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줬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결혼해서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까지요. 정우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사실 생각이세요? 네. 언니가 제안해 주셔서요. 정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일이야. 정우는 어머니의 이런 밝은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항상 조용하고 우울해 있는 모습만 보였었는데 이 모든 게 이모님을 만나고부터인 것 같아 안심이 되었어요. 그럼 저도 찬성해요. 정말? 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밝은 표정 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고마워, 정우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자주 안부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았어. 정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가 돌아간 후 정희에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좋은 아드님이세요. 그렇지?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야.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 내일부터 집 구경 다녀보자. 네, 언니. 70년 만에 만난 자매가 드디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마음이 설렜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부동산 중개사를 소개해줘서 몇 군데 좋은 곳들을 알아봤거든요. 조건은 간단했어요. 노인 2명과 아이 하나가 살기에 적당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됐으니까요. 언니, 이 집은 어때요? 정순이 신정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보며 물어봤어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투룸이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가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와, 제 방도 있어요. 그럼 민준이 방 따로 있어야지. 정말요? 와,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정수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이 집 전세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정순아, 그런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제가 부담스러워요. 저는 동생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비싼 곳에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정순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돈을 내고 순자는 집안일을 하고 민준이는 활력을 주고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정순이 조금 밝아진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나아져요.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그 집으로 정했어요. 위치도 좋고 무엇보다 아늑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요양원에서 퇴소 수속을 밟았어요. 정희 씨,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아쉬워하시며 물어보셨어요. 네, 동생을 찾았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편하실 텐데.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르신들도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석 달간 함께 지냈던 분들이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이야, 자주 놀러와. 건강하게 잘 살아. 가끔 안부 소식 들려줘. 어르신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서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순도 요양보호사 일을 정리했어요. 동료들이 아쉬워했지만 축하해주기도 했어요. 정순 씨, 정말 좋겠어요. 가족을 찾으시다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연락 자주 해요. 이사하는 날 정우와 수영이가 도와주러 왔어요. 큰아들 정민이는 캐나다에 있어서 못 왔지만 축하 전화를 해줬어요. 수영이가 정순을 처음 보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어머, 정말 엄마와 똑같이 생기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신기하지? 이모님, 반가워요. 저는 수영이에요. 반가워요. 이정순이라고 해요. 수영이와 정순인 금세 친해졌어요.
같은 여자끼리라서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어요. 민준이도 갑자기 많아진 가족들 때문에 신나했어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민준아.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 수영이가 민준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모님, 민준이 정말 예쁘게 키우셨어요. 정순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민준이가 워낙 착해요. 집에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첫날 밤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정순이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게 될 줄 몰랐어. 할머니들, 저도 정말 좋아요. 민준이가 두 할머니 사이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내일부터 새 학교에 가는데 괜찮겠어? 네, 할머니,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부터 저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고마웠어요. 언니, 아침 드세요. 정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저는 감동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까지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정순아,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민준이도 학교 가기 전에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갔어요. 할머니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도와줄게. 저희는 민준이를 번갈아 가며 돌봤어요. 동생은 생활 전반을 챙겨주고 저는 공부를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작은 갈등이 생겼어요. 언니, 제가 반찬 가게라도 해볼까요? 정순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왜? 지금도 충분해. 그런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제가 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심심해요. 저는 정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 일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알아보자. 어떤 걸 하고 싶어? 작은 반찬 가게나 김밥집 같은 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좋은 생각이야. 함께 하면 되겠네. 정말요? 그럼 나도 심심했는데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며칠 후 저희는 집 근처 상가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 자리는 어때요? 작은 구석 자리였지만 깔끔하고 접근성이 좋았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임대료는 얼마래? 한 달에 50만 원이래요. 적당하네. 여기로 하자. 저희는 그 자리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어요. 정의정순 반찬 가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준비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동생이 요리를 하면 저는 포장이나 계산을 담당했어요. 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 담갔거든. 역시 손맛이 다르네. 민준이도 방과 후에는 가게에 와서 도와줬어요. 할머니들, 제가 배달도 해드릴게요. 우리 민준이 정말 착하다. 가게를 연 지 한 달 후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순의 반찬 솜씨에 입소문이 타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 오늘도 김치 주세요. 매일 와주시니 고마워요. 할머니들이 직접 담그신 거죠. 정말 맛있어요. 그럼요. 정성껏 담가서 그래요. 손님들이 저희를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할머니들, 제가 모범 학생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하다.
정순이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맛있는 아침도 챙겨주시고, 공부도 도와주시고, 민준이의 말에 저희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순이 말했어요. 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나도야, 정순이야, 사실 아직 믿기지 않아. 너와 민준이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니? 난 내 앞날이 정말 우울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젠 정말 꿈만 같아.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내일도 함께 가게에서 일하고 민준이와 저녁을 먹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겠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렸어요. 지금 저는 77살이 되었고 정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더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어느 봄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준이가 학교에서 달려왔어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된 민준이는 키도 훌쩍 크고 더욱 의젓해졌어요. 할머니들,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민준아? 저희 반에서 효도 상장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는데, 친구들이 저를 추천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정순이 기뻐하며 민준이를 안아주었어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할머니 두 분을 모시면서 어르신들 돌봄 봉사까지 하는 게 정말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민준이의 말에 저희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 제가 상을 받으면 가족들이 다 와야 한대요. 그럼 큰할아버지, 고모님도 오시겠네. 네, 그런데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올 수 있을까요? 민준이 부모님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구한 후 가끔 서울에 오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요. 물론이지.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 그날 저녁 정순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현우야, 엄마야. 어머니, 잘 지내시죠? 자주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괜찮아, 넌 잘 있는 거지? 네, 어머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민준이는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효도상을 받는다는데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정말요? 우리 민준이가 상을 받았어요? 그래. 민준이가 워낙 착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가 제대로 못 해드려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아니까 민준이가 이렇게 잘 클 수 있는 거지. 며칠 후 시상식 날이 되었어요. 학교 강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희 가족도 모두 왔어요. 정우, 수영이는 물론이고 민준이 부모님까지요. 민준이 아버지 현우는 저를 처음 뵙는 거였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현우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민준이 아버지시군요. 어머니께서 민준이를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뭐려? 우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민준이 어머니인 은혜도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머님, 이모님, 민준이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효도상은 조민준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민준이가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민준이는 소감을 말할 때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정희 할머니, 정순 할머니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 아빠도 사랑해요. 가족들 모두 박수를 쳤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정말 예의 바르게 잘 자랐어요. 정우가 말했어요. 이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수영이도 칭찬했어요. 저희도 이제 좀 안정이 되어서 서울로 올 계획이에요. 현우가 말했어요. 정말요?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네. 직장도 구했고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주 볼 수 있겠네. 그로부터 몇 달 후, 정말로 현우네 가족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민준이는 더욱 행복해 했어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사회복지관에서 또 다른 제안을 해왔어요. 어르신들,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르신 돌봄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두 분이 센터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센터장을요? 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저와 정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해바라기 어르신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센터에는 매일 2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침에 와서 함께 체조도 하고 점심도 드시고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정수는 주로 요리를 담당했어요. 매일 다른 메뉴로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은 뭐 해주시나요? 오늘은 김치찌개랑 생선구이예요. 우와, 맛있겠다. 저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했어요. 정희야, 옛날 노래 하나 불러줘. 어떤 걸 불러드릴까요? 아리랑 어때? 좋아요. 어르신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면 옛 추억이 떠오르신다며 좋아하셨어요. 민준이도 방과 후에는 센터에 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은 무슨 놀이 할까요? 윷놀이 해볼까? 좋아요. 민준이가 어르신들과 윷놀이를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어느 날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었어요. 평소에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줄 몰랐어요. 한 어르신의 아들이 말했어요. 집에서는 혼자 계시면서 우울해 하시더니 여기 다닌 후로는 정말 밝아지셨어요.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행사 중에 어르신들이 준비한 공연도 있었어요. 평소에 센터에서 연습한 노래와 춤을 선보였어요. 공연이 끝난 후 박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희, 정순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도 어르신들 덕분에 보람을 느껴요.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그때 정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예전에는 외로웠어요. 그래. 네. 70년 동안 헤어져 있었거든요. 어머,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지금은 서로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들도 우리가 있으니까 외롭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 하셨어요. 그 후로 센터 분위기가 더욱 가족적이 되었어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아끼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함께 많은 계절을 보냈습니다. 가을엔 센터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어르신들과 함께 감을 따고 잼을 만들어 나눴습니다.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웃음을 불러온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죠. 겨울이 되어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시를 낭독했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올 한 해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정수나 우리 함께라서 더 행복했지. 거실 벽에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바빠지겠지만 여기 도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달빛을 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손을 잡고 뛰어놀던 어린 시절, 그리고 70년 후 다시 손을 잡은 지금. 인생은 참 신비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걸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과의 추억이 있으시거나 이웃을 도우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